자, 문제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7월 3일 회사 영업부 야유회를 위해 도시락 10개를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매입에 카가루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야유회 도시락이니까요.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날짜는 7월 3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입에 카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매입에 카가 57번입니다. 57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휴에 도시락 10개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락. 자, 수량 단가는 10개라고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라고 수량을 넣어 볼게요. 자, 수량 단가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감점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은 거기 보시면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단가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거기 보시면 수량 단가는 여러분 입력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코드에서는 F2번 눌러서 만나도시락이라고 나와 있죠. 네, 만나도시락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로 매입을 했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현대카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매입의 경우에는 분기 유형을 4번 카드로 해주시면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현대카드가 코드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로 걸어주시면 돼요. 분기 유형은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에 현대카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8월 6일 제품을 만들고 난 후에 나온 철 스크랩을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 132만원 부가세 포함을 수취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철 스크랩이라는 걸 팔았죠. 자, 이렇게 부산물을 갖다가 판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가를 받고 판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화에 공급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그런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그럼 이것은 매출의 건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변에는 자비익으로 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자비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를 조회해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 지시사항이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날짜는 좀 특이했던 문제죠. 그죠? 자, 8월 6일 날, 자, 매출의 건별,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건별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14번에. 자, 품목은 철 스크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철 스크랩. 이렇게 키워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가액 자리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거기 보니까 최한솔에게 팔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최한솔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고요. 자, 분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해당 거래처에 대한 증빙은 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그렇죠. 자비익으로 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자비익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8월 29일 주식회사 선월제에게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앗을 발급했다. 자, 우리가
사업자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우리가 생계화서, 영세후 생계화서 발행하지 않죠. 그때는 매출의 수출로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 자,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영세후 생계환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후 생계환서를 발급한 겁니다. 세액 쪽에 금액이 없죠. 자, 이럴 때에는 매출에 영세로 하시는 거죠. 우리 다산컴퓨터가 주식회사 선월제한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팔고 영세후 생계환서를 발행한 겁니다. 이럴 땐 매출에 영세로 가시는 거예요. 자,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서류번호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보시면 8월 29일이죠. 8월 29일 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매출의 영세. 그렇죠. 매출의 영세로 여기 매출의 영세 12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A. 제품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수량 1개 단가가 5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선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월제. 자, 선월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환서라고 나와 있죠. 영세율 전자생계환서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그 생계환서 양식을 보시면 영세율 전자생계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로 넣어주시고요. 영세율 구분은 F2번 눌러보시면 이거는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해서 의한 어, 영세율 적용이니까 3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서류번호는 없다고 했고요. 자, 분계는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야죠. 그죠? 자, 당연히 영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없는 거죠.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자, 차변에는요. 차변에는 현금으로 받은 거 자산의 증가 50만 원인가요? 네, 자산의 증가 5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4번이네요. 그렇죠? 4번인데, 10월 15일 날 주식회사 우성유통에 제품을 판매했네요. 그럼 매출이다. 이렇게 감이 오죠. 다음과 같이 전자생계에서 발급했다. 대금 중 800만 원은 하웅공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배송양도 받고, 자, 받으러 어음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다산컴퓨터가 우성유통에 제품을 팔았지만 우성유통이 하움공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나한테 배서해서 준 거죠. 그럼 이때는 차변에 받으러 어음으로 하시되 거래처 코드를 요 하움공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날짜가 10월 15일이네요. 그죠? 10월 15일로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환서 발급한 거니까 여기 매출에 보시면은 매출 쪽이에요. 매출에 11번의 과세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수량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금액은 1000만 원과 1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거래처 코드는 우성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성유통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우성유통. 자, 전자생계환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 계속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보니까 800만 원은 어, 하원공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이니까 혼합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제품 판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차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죠?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걸로. 자, 800만 원은 화음 공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 양도 받았다. 그렇죠? 그럼 800만 원을
입력하시되 주의사항은 이 바드러움 지금 거래처 코드를 한국 세무사에서는 요 하온공업으로 이렇게 바꾸게끔 정답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린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나머지는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자, 10월 30일 미국의 마크사로부터 수입한 업무용 컴퓨터 공급가액 600만 원과 관련하여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생계하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비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를 과세를 합니다. 수입생계하서라는 걸 발행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관에서 수입생계하서를 발행을 할 때 그 기재되는 이 공급가액 과세 표준은 물품 수입하는 관세의 과세 가격, 그러니까 뭐 물품 가격에다가 뭐 관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여서 그걸 기준으로 10%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할 때 이 과세 표준 600만 원은 실제로 물건을 취득한 취득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가세를 세관에서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지 실제 이 물건의 구입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 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용 컴퓨터면 비품이잖아요. 그럼 비품에 대한 취득한 금액은 따로 확인을 해서 따로 전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600만 원은 비품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에 대한 회계 처리는 분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비품을 실제로 뭐 590에 샀을 수도 있고 뭐 610만 원에 샀을 수도 있고 그 실제 취득 원가를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한 600만 원은 실제 취득 원가가 아니라 가공 숫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입의 수입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입생계한서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10월 30일이죠. 자, 우리 문제 5번 하고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5번 하고 있어요. 자, 수입생계한서를 받았어요. 그럼 매입의 수입 55번을 걸어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컴퓨터.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판매용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제조해서 파는 회사 다산 컴퓨터인데 이때 여러분 제품 이거는 업무에 쓰는 컴퓨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비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과세 표준은 600인데 이 600은 실제 이 비품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품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과세 표준일 뿐이라는 거, 가공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수입생계하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은 그 미국의 마크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세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인천세관에서 발행했어요. 지금 내용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예요. 그죠? 자, 수입생계한서다. 이것도 전자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혼합으로 가서, 자, 수입으로 구분하니까 차변에 이 600에 대한 게 아예 뜨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600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무슨 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렇죠. 당좌 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은행이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2월 2일 공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간식을 비치하기 위해서 두나가일로부터 샤인머스켓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 대금 27만 5천 원, 27만 5천 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7만 5천 원 지금 현금 영수증으로 12월 2일 날 지금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부가세가 붙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일이니까, 과일이니까 면세 품목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매입에 현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입에 현면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매입에 현면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우선 날짜는 요 수입에 대한 건 잘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날짜가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이에요. 자, 우리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면세 물건을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 매입 쪽을 보시고, 매출 쪽을 보시면 안 되겠죠? 매입 쪽을 보시고, 현면, 여기 62번에 현면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샤인 머스켓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인 머스켓 뭐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7만 5천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27만 5천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27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두나가일로부터 구입했다. 그럼 두나가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계는요. 자, 이건 생계한사 아니니까 전자로 걸 필요도 없고 여기 선택도 되지 않습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장 직원들의 간식입니다. 그럼 차변에 복리후 생비로 하시는데 공장 직원이니까 그렇죠. 500번대에 제조와 관련된 제조 원가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금 눌러주시고 복리후 생비인데 500번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것 중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정하는 문제가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4번에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1번인데요. 11월 1일 날 주식회사 호수의 주식 1000주를 단기간 차익 목적으로 한 주당 12,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수수료 12만 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처리했대요.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건데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했으니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지금 날짜는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1월 1일자로 들어가 보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을 1210만 원. 자, 거기 보면 문제 보시면요.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200만 원만 이렇게 취득원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12만 원의 수수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는 제조업이지, 우리는 이런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 영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월 26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워크숍 지원을 위해서 주식회사 산들바람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선물 세트 80만 원, 부가세 별도네요. 종이 생계한서 수취했네요. 자, 여러분,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워크숍을 지원한다?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잖아요. 그러면 접대비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했어야 되는데 뭘로 했어요? 소모품비로 했고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죠. 그럼 이거는 매입에 불공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입 매출 전표로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지금 보니까 11월 26일이네요. 11월 26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니까 우선 매입에 과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에 불공. 자, 여기 보시면 매입에 불공 54번으로 고쳤어야 되고요. 자, 분계 쪽을 클릭해 보시면 분계가 나와 있는데 자, 차변의 소모품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인지했으니까 이거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매입의 불공으로 눌러주시면은, 54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밑에 분계도 기본 계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형을 바꾸기 전에 밑에 분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지를 한 다음에 바꾸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어, 산들바람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거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죠? 전자라고 걸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생겨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전자로 걸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불공제 사유는 뭘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걸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처 거래처의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돼 있어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워크숍을 지원한다? 접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주의사항은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그쵸?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의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 못 받는 이 8만 원도 이것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접대비 안에 포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매했다. 그러니까 혼합으로 해도 되지만 현금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했다 그러면 현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뭐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 해서 출금으로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500번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혼합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혼합으로 해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5번입니다. 결산에 대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죠. 자, 1번에 보니까 이 12월 31일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463만 원, 매입세액은 2,286만 원이랍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네요. 딱 봐도. 그러면 이때는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그래서 환급세액이 823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소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면 차변에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죠. 환급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차변에 미수금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셔가지고요. 자,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소금을 차변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금액은 거기 보니까는, 어, 1463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463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으신가요? 대급금은 2286만 원, 2286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신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니까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차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차변 구분해 주시고, 그렇죠. 미수금. 이건 내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서 받을 돈이니까 이때는 미수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디 세무서라는 세무서 코드는 세무서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이 거래처 코드를 굳이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2번입니다. 10월 1일 날 로베전자에 3천만 원. 자,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 자, 로베전자에 3천만 원. 상한기일이 2026년도 9월 31일이에요. 이걸 대여하고 연 7%의 이자를 상한일에 원금과 함께 수취하기로 약정했답니다.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3천만 원을 대여해 줬어요. 언제 여러분? 2025년도 10월 1일 날. 자, 2025년도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저희가. 2025년도 10월 1일 날 3천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1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도 26년도 9월 30일 날 1년치 이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그럼 봐요. 2025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3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는데, 3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는데, 연 이자율이 7%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3천만 원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나오시나요? 210만 원이 나오는데, 자, 지금 10월 1일 날, 25년도 10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으니까, 25년도 12월 31일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미.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3개월 동안에 이자 수익이 발생됐구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2분의 3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21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시면 얼마가 나오세요? 52만 5천 원이 나오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올해 20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는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됐구나. 52만 5천 원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됐고 52만 5천 원만큼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됐으니까 이때 우리가 잡는 게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본문 수업 우리 할 때 공부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수익을 예상해서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냐면 52만 5천 원이었죠. 52만 5천 원. 맞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의 예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이렇게 해서 기간 경과된 수익을 인식할 때 쓰는 게 바로 미수 수익이에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25년도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예상을 해서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12월 31일 현재 신한은행에 장기 차입금 중에 일부인 1,300만 원이 만기 상환일이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아, 처음에 차입했을 때는 기간이 1년이 훨씬 넘으니까 장기 차입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25년도 12월 말 단기 시점에서 봤더니 이제 1년 이내에 곧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기록해 주고 대변에다가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차변에 자 입력해 보세요.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차변으로 줄여주시고요. 그렇죠? 자,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나요? 보니까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차변에 신한은행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걸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니까. 자, 금액은 1300이죠. 1300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때 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신한은행 거래처 코드 또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0월 1일 날, 그 아까 2번에서도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로베전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요것도 거래처, 혹시 코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베전자라고. 어, 로베전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넣어주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것도 채권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코드를 넣어주세요. 음. 그 뒤에 해답에는 코드가 안 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지만 원칙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원칙대로 이것도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명시가 돼 있으면 이것도 넣어주시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회하는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을 기재하시오.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해서 자, 거래처 명과 그 금액, 가장 많은 거래처. 이거는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월 말 현재니까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뭐 6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으니까 외상 매입금 엔터를 치면 처음에 있는 거래처 코드가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회를 해봤더니 여러분 잔액을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딘가요? 가장 큰 거래처는 민선전자가 가장 크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가장 많은 거래처 명, 그러면 민선전자가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잔액이 3,660만 3천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660만 3천 원. 요 금액을 답안 저장을 눌러서 매일 거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1월부터 3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 중에 소모품 지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총계정 원장에서. 자, 그럼 총계정 원장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장부관리 쪽에 가보시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그렇죠? 자,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월별 금액이니까 일별, 월별, 월별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시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소모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쵸? 소모품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830번, 그러니까 800번대의 소모품비를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 얘가 물어본 거는 지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 가장 적은 월은 2월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금액이 80만 원이네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죠. 자, 25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 4, 5, 6월 달에 주식회사 하이일렉으로부터 받은 생계한서의 총 매수와 매입 세액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생계한서 합계표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생계한서 합계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매출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는 매출 탭이고 매입에 대한 건 매입 탭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간이 4월에서 6월이니까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물어본 게 하이일렉 거를 물어봤습니다. 하이일렉으로부터 받은 생계한서의 총 매수는 두 매죠. 자, 그리고 매입세액은 44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매, 그리고 세액 44만 원.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을 답안 작성을 눌러가지고 그 해당 답 입력하는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5회 우리 실기 기출 문제를 전부 풀어봤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많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지만 계속 반복하시면 또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 계신 거니까 좀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